7년차 마케터가 레퍼런스 찾고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던 광고 기획을 지금은 프롬프트 한 줄로 만듭니다. 지금 마케팅 기획에 인건비를 쓰고 계시다면 무의미한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어떻게 1인으로 마케팅 대행사를 굴리고 있는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광고를 직접 해보려고 하시는 광고주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8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채널을 접어두다 갑자기 왜 돌아왔는지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채널을 접었던 가장 큰 포인트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인데, 이게 인사이트보다 채널에서 나가는 콘텐츠의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제가 최근에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최근 1년 사이에 개인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상당한 깨달음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좀 의미 있는 정보를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늘 드릴 정보들은 AI와 관련된 업계 흐름이나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일단 오늘 주제에 맞춰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요새 다들 AI 많이 쓰시죠. AI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용 LLM 모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부르면은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편의상 일단 AI라고 부를게요.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요새 많죠. 그록도 있고. 이런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대행사가 갖고 있던 정보 격차 및 우위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어요. 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제 채널에 있는 상당수 영상들이 매체 알고리즘 노하우, 광고 세팅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요새는 GPT한테 물어보면 뚝딱하고 어떻게 세팅하면 된다고 다 알려주거든요. 거기에다 더해서 광고 효율을 내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매체 알고리즘에 맞춘 세팅 플러스 광고 소재의 조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는 여러 매체들의 머신러닝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세팅에 관한 노하우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기능이 강화가 되었냐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타겟을 좁히고 리타겟팅을 하고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해서 페르소나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 그냥 세팅 하나 별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아예 없진 않아요. 저 역시도 저만이 간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건 상급 노하우라서 어쨌든 그건 저만 간직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의 대부분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팅을 소거하면 이제 뭐가 남느냐? 광고 소재만 남는 거예요. 광고 소재. 세팅 이제 사라지고, 광고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광고 효율을 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광고 콘텐츠와 관련된 영역부터 AI가 알 수 없는 지식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요새 소위 도메인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돼요. 퍼포먼스 마케팅의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에 관련된 전문 지식,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도메인 지식을 두 종류로 나눠보면 표층 도메인 지식, 그리고 심층 도메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학술적인 분류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나눈 거예요. 표층 도메인 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픽셀 설정하는 법, 광고 세팅하는 법, 이런 좀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에요. 기능적인 것들. 이거는 이제 AI가 나오면서 전부 평등해졌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네이버에 광고 세팅하고 이런 거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워하고 이랬으니까 이게 대행사의 정보 격차로 인한 우위가 있는 분야였는데, 요새 다 평등해졌죠. 이제 이웃집 김씨 할아버지가 광고를 세팅을 하나, 시파가 세팅을 하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분야입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심층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광고 콘텐츠를 예시로 들자면, 심층 도메인 지식은 어떤 광고 콘텐츠가 효율이 좋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제 직관, 지식 같은 것들이겠죠. 40, 50대 상대로 잘 먹히는 후킹 포인트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심층 도메인 지식이에요. 표층 도메인 지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AI를 통해 이미 대체가 되고 있고 다 대체가 될 거예요. 이 심층 도메인 지식이야말로 앞으로 가장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대체가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 대체가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똑같은 클로드 오프스
4.7 모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동일한 클로드 오프스 4.7 모델로 기획한 대본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극단적인 대조를 위해서 제가 건드린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첫 트라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AI입니다. 일반 클로드 페이지에서 얻은 답변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광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감이 오실 텐데, 우선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익 광고 그리고 공모전에 제출하는 영상 틱한 느낌이 나죠. 이마저도 이게 제가 상용 모델을 통해서 대화한 흔적이 있어서 뭐 여기 보면 첫 3초 후킹 15에서 30초 분량이 효과적이다, 이런 게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흔적이 있어서 그나마 낮게 나온 결과물이에요. 즉 이 컨텐츠들을 보면 이벤트에 대한 정보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이대로 디자이너한테 넘겼을 때 디자이너가 이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느낌, 힌트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명확한 기획이 나오지 않아서 퀄리티 있는 콘텐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 디자이너의 컨디션이 어때서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 로또성으로 결과가 막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삐안입니다. 삐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자동화 시스템에 맞춰 튜닝한 상용 모델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뭐 클라이언트 정보가 들어가면 안 돼서 요거는 뺐고, 프롬프트 보시면은 지금 뭐 아까 클로드 상용 모델에 질문한 거랑 똑같은 질문이죠. 일단은 뭐 내용을 보면 전개 흐름 자체가 훨씬 간결하고 공익광고 틱한 것보다는 빠르게 좀 후킹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훨씬 일단 진행의 방식이 참신하죠. 이게 그전 광고는 보면은 우리 모발이식 광고를 해요 막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하면은 뭐 사람들 영상 광고 보자마자 바로 스킵을 해버리는데, 뭐 이런 거 보면 뭐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씩 빠지는 게 정상이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한번 좀 광고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문을 연다고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기획들이 나왔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이 프롬프트에 한 번의 질문으로 받은 답변의 결과물이 우리 디자이너가 이걸 보고 바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레퍼런스 콘텐츠가 뭔지도 링크가 나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걸 또 디자인할 수 있게 그 디자이너들이 보고 디자인할 수 있게 또 이걸 다 수정하고 하는 게 정말 한 세월이거든요. 결국 모델을 통한 시스템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현 가능성입니다. 프롬프트 세션이 끝나고 뭐 클로드를 다시 키거나 혹은 이 우리의 질문의 과정을 100번을 반복을 해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값이 나와야 자동화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케팅 기획 자체가 뭐 내 클라이언트의 정확한 이벤트 정보, 그리고 내가 디자이너에게 콘텐츠 기획을 요청했을 때 그 포맷, 그리고 내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효율 좋은 광고 콘텐츠와 유사한 방식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시스템화가 되지 않은 상용 모델을 통해선 그걸 매번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콘텐츠 퀄리티도 안 좋고, 더 중요한 건 마케팅 계획자가 대체가 안 되겠죠. 여러분의 시간을 늘 쏟아 부어야 하니까. 자, 잘 보셨나요? 두 가지 동일 모델을 썼는데도 결과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심층 도메인 지식의 존재 유무 때문입니다. 각종 광고 레퍼런스, 그리고 클라이언트 정보, 그리고 각 광고 매체에 대한 제 심층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당 모델을 튜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나오는 건데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들을 좀 전문 문서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에 녹여놨기 때문에 똑같은 클로드 모델을 써도 여러분들과는 완전 다른 답변을, 여기서 중요한 건 매우 확률 높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현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저도 예전에는 마케팅 기획자를 따로 고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살아온 배경, 경험의 격차가 있다 보니 아무리 제 지식을 조금 주입을 하려고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값을 얻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제 분신에 가까운 정보를 모델에 주입을 함으로써 자, 광고 효율이 잘 나올 확률이 높은 콘텐츠 기획을 그냥 상용 모델의 월 구독료만 내면서 광고 콘텐츠 기획을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범위가 제 기억으로만 한 4, 5개 정도를 커버를 가능을 했었는데, 요새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자동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뿌리 잡은 지금 시점으로 보면 저 혼자서 클라이언트를 10개 이상 커버가 가능합니다. 퀄리티는 물론 이때 이상의 퀄리티로 지금 커버가 가능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마케팅 기획자를 대체를 한다는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캐파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캐파.
뭐 나중에 제가 또 심층적으로 AI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또 다룰 문제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이 싸질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세상인데 이 상황에서 캐파가 늘어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은 제가 영상 찍으려고 막 시연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디테일들은 차차 영상을 통해 다뤄볼 거고요. 지금도 마케팅 기획 외에 광고 세팅이나 여러 광고의 이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자동화가 구현은 가능한데 이게 실력이 지금 없어요. 요새 뭐 자동화 관련해서 포모 유발하는 강의들 엄청 많죠. 뭐 오픈클로 써서 자동화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AI를 통한 자동화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AI를 무턱대고 뭐가 되겠지 하고 그냥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를 대체하려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업무들은 루틴적으로 소모하는 시간보다 자동화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이 이 자동화를 통한 이익보다 크면은 이거는 대체를 하면 안 되는 업무인 거예요. 대체가 안 되는 업무면 대체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을 싸게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강의판다고 AI로 포모 일으키는 사람들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당분간은 제가 10화 채널에 복귀한 만큼 마케팅 기획을 어떻게 자동화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이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매일매일 업무 환경에서 쓰면서 그 유효성을 검증받는 시스템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좀 시스템화를 어떻게 할지 실제 작업 흐름을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알림 켜두시면 첫 공개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